그냥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아니면 다점포를 하고 싶어, 다 통장에 돈 없어요. 네. 프랜차이즈 100개에서 성공한 건가? 그럼 그 사람이 한 3년 지나면 다시 매장이 20개로 줄어들면 마케팅, 사실 브랜딩 시스템이에요. 브랜딩 안에 마케팅이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요소로. 그래서 저는 브랜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저희 콘서트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리뉴얼 브랜드를 많이 주로 하고, 네, 저렇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실제로 개발을 해서 자기만의 경쟁하지 않는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가는, 네, 방식을 취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왜 이렇게 프롤로그가 저는 항상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같았어요. 사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와 오르지 않는 월급에 불안과 불만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경영자나 자영업자라면 고객을 더 늘리고 수입을 증대시킬지 필사적으로 모색하느라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네, 저는 직장 생활을 7년 반 정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 제 월급은 그때 300만 원이었고, 주택 담보대출 상환하고 애기 관련된 그런 생활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이가 좀 점차 들어가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시기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결정했었던 케이스고, 저자가 2명인데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대요. 20대 시절 언젠가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면서 현실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망상이 빠져있을 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고 한 회사를 진득히 다니지 못해 계속 이직했대요. 제가 이직을 4번 했거든요. 2년 되면 이직을 했어요. 네, 더 못 다니겠더라고요. 네, 이직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직을 하고 이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그런 걸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거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취미고 내가 해야 될 거가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변경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낡아 빠진 지갑에 동전만 잘라버렸대요. 불과 5년 전 일이고, 그 뒤에는 7개 회사를 경영하면서 연봉이 20억이 넘고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따라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불가능하다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5, 6년 전 이 저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말은 쏙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성공할 제목으로 그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카페를 열었는데 실패의 쓴맛을 보고 말았대요. 오픈한 지 4일 만에 손님이 발길이 끊기고 얼마 못 가 가게 문을 닫았고요. 남은 건 2억 원의 빚뿐이었다고 합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 생각에 속만 타들어갔다고 하고요. 지금의 사토를 떠올릴 수 있는 요소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하늘의 계시라도 받은 듯 엄청난 사실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법과 노하우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사례를 분석해서 그걸 너무 과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시죠. 실제로 외식업에도 그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되게 본인은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는데 특정 사례만 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특정 사례를 계속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고 돈을 내도록 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대요. 이걸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냐면 성과가 다 대부분 안 나올 때 느끼는 거죠. 집단이 있을 때 성과가 적어도 50%에서 80%가 다 그런 성과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소수의 막 10%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성과가 나오고 나머지 다 안 나오는 경우, 그건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는 거죠. 그 사람 도와준 게 아니죠. 이 책에서 2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우리는 기적을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마인드와 사고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3가지 큰 테두리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있는 사람들은 되게 몰입을 잘하고 열정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걸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가의 마인드, 아마 김사한 대표님 따지면 무의식 코칭이 될 거예요. 그게 결국 마인드 설립과 실행을 도와줄 거고요. 중간에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된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만나러 가든가 그런 책을 만나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
방법론적인 지식들을 더 탐구하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저희 컨설팅 회원들한테만 늘 얘기하는 말이긴 한데 저는 롤모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냥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같이 행복하게 뭔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있는데 보면 다 그냥 단기적인 욕구 해결인 것 같아요. 그냥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아니면 다점포를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과정이죠. 이렇게 과정. 그래서 아니 방향성을 중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통장에 돈이 그렇게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로 외식업에서 또는 자영업에서 내가 롤모델을 삼는 사람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영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정의가 먼저 끝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자영업에서의 성공한 사람은 다 자산이 다 200억에서 5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 그런 분들이 성공한 거지 다 통장에 돈 없어요. 네. 내가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볼까? 프랜차이즈 100개에서 성공한 건가? 그럼 그 사람이 한 3년 지나면 다시 매장이 20개 줄어들면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이제 사업의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자산이 잘 구축되어 있는 분들 그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300억, 200억, 500억씩 자산이 있지? 1000억씩 자산이 있지 보면은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브랜드를 만들려다 보니까 마케팅이랑 다른 요소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